해시태그 친딸이 저를 양로원에 버리고 집을 팔았습니다. 저는 올해 75살 박순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딸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그 딸이 지금 48살이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제 딸 미영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생활이 어려웠지만 딸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가정부 일도 했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될 때까지 일해서 딸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미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사위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손자, 손녀도 둘 낳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죠. 그래도 딸이 바쁘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면서도 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딸한테 용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고 손자, 손녀들 용돈도 따로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딸이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안부를 물어볼 뿐이었어요. 퇴원할 때도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반찬 가게 운영하기도 힘들어졌고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반가웠는데 딸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살기 힘드시죠? 좋은 양로원을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완전히 못 쓸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양로원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내 집에서 살다가 죽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딸은 계속 양로원을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더 안전하고 좋다고 하면서요. 저는 아직 양로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화를 내면서 나갔습니다. 며칠 후에 딸이 또 왔는데 이번에는 사위도 함께 왔습니다. 둘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넘어져서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양로원에서는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갑자기 돌변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우리도 바쁜데 계속 신경 쓸 수 없어요. 양로원비는 우리가 낼 테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 짐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집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갑자기 짐을 싸들고 와서는 오늘 양로원으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입소 절차도 다 끝냈다고 하면서요. 저는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딸은 제 팔을 잡아 끌면서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양로원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양로원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를 방에 데려다 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때 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엄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자주 면회 올게요 였습니다. 양로원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내 집이 그리웠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딸은 계속 거기서 지내시라고만 했습니다. 면회를 온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처음 몇 번만 따라왔을 뿐 나중에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점점 우울해졌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양로원에 들어온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예전에 살던 동네 이웃이 면회를 왔는데 제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제 집이 팔렸다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제 허락도 없이 집을 팔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웃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정말로 집을 팔았다고 하더군요. 딸의 말에 따르면 양로원비가 많이 들어서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엄마는 집에 돌아갈 일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제가 양로원에 들어간 다음 날부터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더군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저를 양로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자기가 쓰려고 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집을 판 돈으로 딸이 자기 집을 더 큰 곳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양로원비는 겨우 몇 개월치만 내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다 써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로원비도 안 내기 시작했어요. 양로원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몇 달째 양로원비를 안 낸다는 거였어요. 저는 딸에게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간신히 연결되었을 때 딸이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이제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지내세요. 저희도 애들 교육비에 집 대출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후로 딸과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전화에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이 없어요. 양로원에서도 저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지금 저는 정말 막막합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딸을 너무 믿었던 제가 바보였나 봅니다. 요즘에는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아요. 딸이 언제부터 저를 이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만 계속 듭니다. 제가 딸을 키우면서 뭘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아이로 키운 제 잘못일까요? 가끔은 차라리 딸을 낳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제 마음은 정말 찢어질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저 같은 부모가 또 있을까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버림받고 이용만 당한 부모가 또 있을까요?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슬픕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딸에게 다시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연락을 끊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게 조언을 주세요.